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쉬지 않는 주둥아리 방송의 비상녹음분입니다. 이 방송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방송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송출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저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쉬지 않는 주둥아리 비상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우 심각하게 방송을 시작해 보았으나 사실 제 신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무슨 비상방송이냐라고 하실 텐데요. 제가 어릴 때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을 좋아했었거든요. 갑자기 좀 정상적으로 방송 송출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나왔던 방송인데 이런 비상사태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지금 시각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옆집이 주인집이라 큰 소리를 내기 힘들 것 같아서 평소처럼 이제 폰을 컴퓨터 옆 프린터 위에 올려놓지 않고 오늘은 얼굴 바로 앞에 놓고 작은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거를 좋아하는 ESFJ라고 참 그렇게나 실컷 말을 또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내는 바람에 당장 내일 모레 송출을 해야 되는 방송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점 굉장히 부끄럽네요. 하지만 저는 또 계획을 짜는 것만 좋아하는 제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번 주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녹음은 조금 많이 짧더라도 제 근황 얘기를 조금 하고 금방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저는 제 근황을 알리고 싶어 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최근에 텀블벅으로 후원하고 리워드로 받은 나이이즘 4호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보통은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한 3일 동안 하거든요. 네, 3일 내내 뭐 편집만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요일에 한 2시간, 토요일에 한 2시간, 일요일에 한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해야지 이게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날짜로만 3일이 걸려요. 네, 보통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미리 업로드를 좀 해놓는데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날에는 이제 한 월요일까지 막 꾸역꾸역 할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방송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한 약간 변명? 핑계를 대자면 제가 통장 잔고를 봤는데 다음 달 월세가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 사이트에서 급하게 일할 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업무 교육을 듣게 됐고 일주일 7일을 168시간을 게으름 피우면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한 60시간 정도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남는 시간이 더 많지 않냐 라고 하는데 제가 잠을 꼭 8시간씩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가는 시간 60시간, 뭐 자는 시간도 거의 뭐 한 56시간 이상을 좀 빼고 나면 한 52시간 정도가 남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48시간이니까 평일에는 저녁 먹고 뭐 필라테스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갔다 오고 그러면 잠을 조금 덜 잔다고 해도 자유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친언니가 너무 힘들면 월세 한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일을 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지간하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뭐 나중에 도움을 받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하러 갑니다. 이번 직장은 좀 얼마나 다닐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회사가 밥을 안 주고요. 식비는 월급에 들어있기는 할 텐데 저는 그냥 구내식당에서 남이 정해주는 밥 먹는 게 좀 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메뉴를 골라야 되는 게 너무 좀 고통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주일간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교육을 듣고 지친 상태로 오늘 원래 이제 토요일 낮에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생각 없이 약속을 잡았어요. 지인이랑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여성대상 강력범죄 엄벌 촉구 전국 시위 포스터를 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쏘다녔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갔는데 흔쾌히 부착을 허락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한 그 독립극장, 지역문화공간, 책방 그리고 지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생각지 못한 데서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좀 오후극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사전 약속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가가지고 혹시 저 포스터 한 장 붙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굉장히 또 잘 보이는 데다가 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영화 보러 가가지고 얼굴 몇 번 마주친 게 단데도 항상 좀 너무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후극장 화이팅! 네, 그리고 지금 대구의 공간 독립이라는 곳에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때문에 바쁘신 것도 빤히 알면서도 제가 대구에 아는 사람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무턱대고 혹시 포스터 배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했거든요. 전시랑 좀 이것저것 바쁘신데 이렇게 또 제가 갑자기 부탁드린 것까지 또 알아봐 주시고 포스터도 챙겨가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랑 지인은 시내에서 또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전시가 거의 끝나는 시간쯤에 아슬아슬하게 전시도 볼 겸 또 인사를 또 하고 왔습니다. 이 방송이 아마 11월 29일 화요일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돼야 돼요. 네, 안 그러면 펑크거든요. 그래서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구 공간 독립에서 진행하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기획전시 내 말 좀 들어봐. 지역에서 여성 창작자로 존재하면서 느껴왔던 각자의 그리고 공통된 감정을 음악과 전시로 표현하는 펑크밴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과 김서울, 민윤킴, 미소 작가님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드소합 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신 거는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모로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러 네, 한번 또 언급을 해봅니다. 방송이 이제 12월 4일 전에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를 듣고 가실 분이 계시면 좋겠다. 다만 지역이 대구라서 혹시나 타 지역 분들이 오실 것 같으면 주말이라든지 뭐 주중에 쉬는 날이 있으시면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또 전시를 관람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돈을 벌러 가려고 면접을 보러 갔다 왔어요. 일하러 가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버는 행위를 하러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갔다 왔어요. 제가 또 그 교육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교육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트위터에 또 뭘 많이 적어놨어요. 트위터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직장 1일차, 교육 1일차. 자기소개하는데 편하게 하라고 해서 나이랑 사적인 얘기는 다 빼고 했는데 집요하게 다시 물어봐서 가족도 아닌데 시작부터 나이로 서열 정리하는 거 좀 불편해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와, 첫날부터 찍힌 것 같다. 그때 교육팀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너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사내 규칙을 설명하는 자료 화면에서 인사를 밝게 하자는 의미의 사진으로 민소매에 옆구리 터진 소위 말하는 홀복 느낌의 옷을 입고 인사하는 여성의 사진이 쓰였다. 바로 다음 장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라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인사 예시 사진이나 깔끔하지 못한 예시 사진이나 비슷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사를 밝게 하자라는 의미의 PPT가 한 장 떴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하얀색 원피스인데 몸에 완전 착 달라붙는 원피스였고 민소매였고 게다가 옆구리가 약간 다이아몬드형이라고 말해야 되나? 약간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양으로 옆구리에 살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그 사진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에는 지금 저걸 밝게 인사하는 사진의 예로서 쓴 게 맞는가? 회사에 입고 오면 안 되는 의상으로서 쓰인 것은 아닌가? 혹시 사진이 바뀐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뒷장에 복장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깔끔하지 못한 의상의 예로 오프숄더 의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허리에 살이 보이는 옷은 괜찮고 어깨가 보이는 옷은 좋지 않은 예로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사진이나 뒤에 사진이나 회사에 입고 올 만한 사진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남의 블로그 인장을 이름이랑 같이 캡처로 불펌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필요했다면 최소한 그 블로그 이름은 잘라내주는 정성은 있었어야지 하며 나는 또 이렇게 사회성 제기하네.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괄호에서 월세 내야지 임마
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또 다음 장을 넘겨서 자료 화면을 보는데 그게 무슨 예시 사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남의 블로그를 정말로 그 블로그 주인 이름까지 포함되게 캡처를 해서 그 사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펌도 조금 이상한데 그 사람 블로그 이름까지 다 드러나게끔 불펌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아까 그 옆구리 터진 옷을 입은 사진을 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조금 더 짙어졌어요. 이 사람은 약간 뭔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회사는 밥을 안 줍니다라고 했는데 교육기간 동안에는 밥을 줬어요. 메뉴는 저희가 골라가지고 이제 교육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배달을 시켜주시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메뉴를 정하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인 사람이라서 밥값이 안 드는 거는 좋았지만 뭔가 그 메뉴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그래서 첫날에 충무김밥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충무김밥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충무꼰대 수건니처럼 밥 한 입, 반찬 한 입 하고 싶었는데 무침이 너무 매워서 반찬 한 입 먹고 밥만 먹는 폭주기관차 됨. 그리고 음식 남기는 건 좋지 않아서 천천히 물과 함께 섭취 중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는데 음식 남기는 걸 또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김밥은 9개밖에 없는데 반찬이 맵기도 맵고 양이 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딸려온 오뎅 국물하고 생수 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 트위터글 잠아 죽겠다. 이렇게 첫날 끝났고 그 다음에 교육 2일차. 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 빼고 다들 대답을 너무 잘한다. 나는 내가 이해가 되어야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지금 혼자 못 나가고 있는 중. 집에 가고 싶다. 잠 온다. 자, 그 다음에 어제부터 계속 교육팀장님 조앤이랑 닮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교육시간 내내 마음속으로 햇살 좋은 날 부르고 있다. 좋아했던 노래라서. 저희 어렸을 때 조앤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햇살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사고로 인해서 고인이 되셨는데 노래가 되게 좋았거든요. 햇살이 비춰주는데, 웃고 있는데, 바람마저 멈췄는데. 이런 노래였는데, 라이브도 되게 잘하고, 되게 조금 귀여운 스타일링을 하고 나왔는데도 되게 좀 이렇게 멋지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가수여가지고, 사고 소식 들었을 때 조금 그랬어요. 이틀째 날 밥은 삼겹 김치 볶음밥. 그리고 같이 따라온 콩나물국 맛없어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다음에 써놓은 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일찍 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졸다가 스스로 놀래서 일어나기. 그 왜 학생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다가 뭐에 갑자기 탁 놀래가지고 발작하는 듯이 이렇게 깨어나는 네, 그렇게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째인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 같은 걸 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인데, 자, 시험 쳤는데 25개 중에 13개 맞았어. 비슷한 업무 다른 데서 하고 왔다는 사람은 19개 맞았고, 이쪽 계열 처음이라는 분도 19개 맞았어. 근데 어차피 머리에 안 들어왔지. 뭐 이러면서 약간 적어놨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교육받고 있는 내용이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쪽 업계에서 원래 일을 하고 왔다는 분은 교육팀장님이 물어봤을 때 전에 하던 일이랑 거의 비슷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5개 중에서 19개를 맞았고 그리고 이쪽 계열 일이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도 19개를 맞으셨는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는 시간 같은 것도 되게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난 13개 맞고도 그래도 어쨌든 절반은 맞았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글은 뭐냐 하면 교육생 단톡에서 하루에 한 명씩 사라지고 있음. 어제 시험 친 게 타격이 컸나 봄. 반타작한 저도 살아있습니다만 하지만 실상 나도 어젯밤에 알바몬 보다가 잤다. 저도 시험 쳤는데 반타작밖에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한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알바몬 보다가 잤어요. 그냥 단순 노동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저 되게 저번에도 계속 지금 3번째 정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생각 없이 생산직 알바 다녔을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냥 내가 할 일만
되게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 아무도 건드린 사람 없고 내 할당량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는 기가 많이 빨려가지고 제가 순발력이 없는 편인데 순발력이 좀 필요한 업무여가지고 지금 솔직히 일주일 교육이 끝났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흉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는 지나가도록 하고 3일째, 우리 3일째 날 이제 실제로 선배들이 일을 하는 거를 보러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다른 분들은 노트 들고 가서 뭘 엄청 많이 적어 오셨는데 나는 9시 반 시작, 11시 끝, 선배 이름 누구 이것만 써옴. 솔직히 실제 업무 환경에 가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배고픈데 밥 어디 시키는지가 궁금할 뿐이며 나는 역시 내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내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됨 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뭘 좀 배우는 게 늦어요. 대신에 하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좀 약간 속도가 착착착착 붙는 스타일인데 그 속도가 붙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스타일. 그다음에 3일 만에 동기들과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다들 그동안의 심경 변화가 비슷하면서도 다양해서 다 같이 웃었다. 그다음에 스테플러 침에 찔렸다. 피가 나서 밴드 붙인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그다음에 교육됐는데 나 진짜 끝까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나한테 질문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지문 등록하느라 잠시 쉬는 시간 생긴 동안 대략 눈칫밥으로 때려 맞춰서 무사히 넘어감. 눈치로 살아온 오타를 냈네요. 30 몇 년 대충 인생 언제까지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냐. 지겨워. 그다음에 교육 4일차 잠 온다. 커피가 물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다음에 아참 지금 남아있는 교육생들 나 빼고 전부 기혼임. 궁금하지 않지만 말하는 거 잠깐만 들어도 배우자 얘기, 집안 얘기 포함이라서 모를 수 없음. 같은 기수가 제일 의지되는 법인데 대화 진입부터가 어렵다. 스몰 톡만 하다 끝남. 그 다음에 4일째 점심은 치킨 샐러드를 시켰는데 보통 치킨 샐러드라고 하면 닭고기를 튀겨서 이렇게 샐러드에 풀에다가 얹어주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치킨 샐러드를 시켰는데 닭가슴살 샐러드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생 닭가슴살 익힌 것 같은 닭가슴살 한 줌, 그다음에 뭐 달걀 한 줄, 그다음에 뭐 콘이랑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 조금 하고 그거를 먹고 나니까 밑에 먹어도 줄지 않는 풀떼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어요. 제가 음식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어요. 4일째 또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 보는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 조용한 분위기를 깰 용기가 없던 나는 참고 참아서 마침내 폭포를 만들어내고 왔다. 집에 가고 싶어. 그 다음 글이 다들 내일 그만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교육 5일차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없고 대신 다들 밥 먹으러 나옴. 메뉴 정하는데 진심을 다하고 나니 배가 너무 고프다. 마지막 5일째 날 점심은 유부초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상자에 유부초밥이 4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 분이 4개 다 못 드신다고 해서 내가 2개 더 먹음. 맛은 없었지만 배는 부르고 지금 자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매일매일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마음을 정하신 것 같다. 근데 이런 분이 더 오래 다니시더라. 난 진짜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네, 정말 교육이 끝나는 날까지 저는 교육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졸다가 팀장님이 질문을 해서 깜짝 놀라는 바람에 손을 번쩍 들었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고 손든 줄 알고 단독으로 대답 기회 주심. 이게 뭐야. 그래도 얼렁뚱땅 또 넘어갔어. 요렇게 제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트위터에다가 적었는데 5일 동안 교육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제 방금 순간 퇴사라고 할 뻔했어요. 퇴근을 하면서 월요일 날 꼭 나오세요라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한 분이 진짜로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우리가 처음에 11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다 나가고 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있어야 할 맛이 나지 않나. 일단 저는 사람이 저를 굉장히 좌우하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좀 뭔가 어디라도 기댈 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 기간 중에 화요일인가? 그때 이제 내과를 갔다 왔어요. 네, 제가 9월에 코로나에 걸렸었고,
그때쯤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다들 한 달씩 기침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침이 2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도 막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감기가 같이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래 기침을 해가지고 이제 한 2달 정도까지는 뭐 약국에 가가지고 목감기약, 코감기약, 그다음에 인후통약 뭐 이런 거 다 사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후유증에 좋다는 뭐 한약 같이 생긴 것도 막 사다 먹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평생 먹었던 것보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먹은 감기약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감기가 걸려도 그냥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가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2주 만에 낫고 병원에 안 가면 보름 만에 낫는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냥 감기는 제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냥 지나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는 뭐 단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시사철 감기를 좀 달고 사는 편이어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냥 한 2, 3주 지나면 낫는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막 발작적으로 이렇게 기침이 나는 횟수가 좀 잦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갑자기 막 사례가 들리거나 뭐 그런 일이 가끔 있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너무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친언니가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네, 다녀왔습니다. 일단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 증상을 쭉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 뭐, 제 입안도 열어서 보시고, 청진도 해보시고 그랬는데, 여성 선생님이셨거든요. 여성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좀 너무 편하게 이렇게 좀 잘 봐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 사망률, 뭐 그런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되게 폐에 심각한 병증을 남긴다라는 뉴스도 좀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건강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나 곧 죽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뭐 이제 슬슬 좀 준비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죽을 병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뭐 일주일 열흘 약 먹어서 낫는 것도 아니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쭉 있었던 질환이라서 네, 꾸준히 내원하기를 권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3일치 약을 주셔가지고 제가 약을 먹으려고 정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잠 많은 제가 아침을 꼬박꼬박 먹고 약도 먹고 점심 저녁 약을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효과가 좀 빨리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정말 토할 것 같이 이렇게 막 캑캑거리던 기침은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원했을 때에는 기존에 이제 3일치 약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제 6일치 약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또 오늘 네, 집 밖에 쏘다니다가 점심약을 제때 못 먹었습니다. 이러면 또 약이 효과를 못 본다는 거 알지만은 참 네, 챙겨 먹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지금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쯤에 이제 봉선 언니 채널에 그 코미디언 신봉선 언니가 이제 그 상상도 못한 정체 팔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신봉선이라고 써 있는 봉선 언니 그 채널을 오픈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영상은 이제 봉선 언니 채널 오픈 영상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봉선 언니의 반려견 양갱이 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제 기록이 된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갱이가 별나라로 갔는데, 저도 되게 좀 어렸을 때 이제 집 마당에서 정말 잠깐 키웠던 강아지들이 이제 별나라에 간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어리기도 했고, 이제 너무너무 귀엽게 이렇게 돌보던 애들이라서 타격이 좀 컸었거든요. 흰색 강아지였는데 하나는 또 통통했고 하나는 삐쩍 말라가지고 저는 그 또 삐쩍 마른 강아지를 돌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강아지가 2마리가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어른들이 하는 말로는 사람 손을 타서 이제 어미가 물어 죽였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냥 내가 너무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동물이 사람 손을 탄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는 단순히 내가 이 강아지들을 만지는 바람에 애들이 죽었다라는 생각
좀 컸어가지고 조금 상처가 너무 크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동물을 싫어한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줬는데 혹시나 또 나 때문에 뭔가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나는 이제 또 더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애초에 마음을 주지 말자. 그런 생각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선 언니가 양갱이랑 어떻게 15년을 살아왔는지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게 헤어지고 싶지 않은 가족이랑 이별을 하게 된 거니까 저도 좀 덩달아서 좀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회차에서 이제 한줌단 반려동물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전에 없이 동물들한테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또 이제 과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좀 이렇게 함께라는 감각이 있었던 게 사라진다는 거는 좀 너무 많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봉선 언니 화이팅! 네, 제가 사실 그 이번 주 주제를 나이이즘 4호로 하려고 했었던 것도 나이이즘 4호 전체가 주제가 아니었고요. 나이이즘 4호에 유언장 쓰기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텀블벅 후원을 했었던 거거든요. 유언장 쓰려고? 네, 뭐 유언장은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여기저기 많이 또 썼던 것 같은데 그냥 노트, 종이 같은 데다가도 쓰고 싸이월드 다이어리에도 쓰고 뭐 블로그에도 쓰고 여튼 뭐 그 유서를 쓰는 시점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사실 뭐 공식적으로 제가 유서라고 뭘 내놓은 적은 없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나이즘을 읽으면서 유서를 써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어쩌면은 조금 공식화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또 방송이 준비가 안 되면서 네, 유언장 얘기는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혹시나 유서나 뭐 유언 등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은 heemistar 히미스타 gmail로 사연 주시면 같이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썼던 유서가 최근에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눈에 보여가지고 다음에 한번 회차를 정해서 굉장히 지금 읽으면 내가 이렇게 썼었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데 중학교 때 진짜 아무것도 이렇게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썼던 유서랑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절차 같은 거를 이렇게 지내면서 유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장 최근에 썼던 유서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한 회차를 아예 그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뭐 이메일이나 뭐 피드백을 이렇게 받은 내용 중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궁금한 건데 제가 방송을 하는 말투가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내추럴 본 경상도 인간이어서 사투리를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뭔가 그래도 제가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들으실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책을 읽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혼방인데 같이 대화를 나눌 상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벽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게스트라도 한번 나와주고 꼽을 주던가. 솔직히 제가 게스트가 있는 방송이랑 게스트가 없는 방송이랑 제가 생각해도 말투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좀 이렇게 게스트가 없는 날은 더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최대한 밝고 신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굉장히 사소한 거에 되게 세상에 있는 걱정, 고민 안 해도 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혼방을 하는데 너무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할지 간단하게 써가지고 보고 읽을 때도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제 방송이 너무 좀 이상하게 들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꼭 조금 그런 부분이 이상했어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싶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뭔가 좀 피드백이 없으니까 뭐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최대한 좀 잘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나 그냥 이런 제 이야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주실 분이 계시다면 간단하게라도 한 줄이라도 메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벽이고 좀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취향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좀 안전빵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팟캐스트 하나를 듣더라도 이제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오래 볼 거, 오래 들을 거라면은 최소한 좀 안전한 거에 정착하기를 바라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렇게 10회도 채 하지 않은 제 팟캐스트를 뭘 보고 꾸준히 들어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나 생각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조금 내용이나 편집이 허술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근황 얘기만 하다가 짧은 방송이 되더라도 어쨌든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로 신뢰를 좀 쌓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히미스타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히미님은 말씀 잘하셔서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실상 유튜브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미입니다 히미스타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기까지 1년은 걸렸거든요. 저도 제 목소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내 말투에도 그렇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듣기도 불편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꾸준히 안녕하세요 히미스타입니다 라는 멘트를 어찌 보면은 방송을 하면서 계속 그냥 연습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팟캐스트도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신뢰라는 기준점을 좀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만큼 겁도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뭐든지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미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든 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서 항상 판단이나 실행이 좀 늦은 편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선뜻 막 제 방송을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저도 조금 아직은 어색해요. 이제 나도 뭔가에 마음 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남들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거든요. 와,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되게 고요한데 저만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주말 저녁에는 저 사는 데 앞에 이제 맛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되게 시끄럽거든요. 막 사람 소리 엄청 시끄러운데 오늘 되게 유난히 조용하네요. 그래도 이제 여전히 배달 오토바이 소리 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새벽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주인집을 의식해서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흥분하지 않고 좀 최대한 좀 절제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평소처럼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하이텐션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저도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잔잔히 들어주시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고요. 고민 사연 및 방송 후기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광고 문의라고 거창하게 안내를 하기는 하는데요. 유료 광고를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지만 저는 아직 사업성이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인 광고
그리고 무료 광고를 먼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비밀보장의 마반장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비밀보장 처음 시작할 때 그 지인 광고로 마반장 광고 진짜 신박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비밀보장 초반 회차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어요. 지인 광고, 무료 광고 어떤 멘트로 신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조금 말했던 것처럼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구 공간 독립에서 진행하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기획전시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사실만 기재를 해주셔도 괜찮고 어떤 감정이나 기술을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노래를 해주셔도 괜찮고 하여튼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팔로잉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팔로워가 없어요. 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